2023년 개폐 어워드 했던 것이 엊그제같이 선명하거늘 벌써 2024년 갑진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덧없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래도 만화목 구독자 나으들을 위해 올해도 인가율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려 합니다. 2024년 개폐 어워드를 벌써 하시는 건가요? 헐! 그냥 끝! 완결이란 단어가 너무 슬퍼서 준비해봤습니다. 미안의 완성으로 끝이 난 혹은 미안의 완성으로 끝날 것 같은 만화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인의 명사 서당 개폐 이하이꾼 한량종수입니다. 엄마 아빠들의 영원한 적 일본 국민 만화 크레용 신짱 짱구는 못 말려 폭풍을 부르는 유치원생 짱구 데뷔 구억제기 엄마 복미선 아빠 신영만 귀염둥이 막내 짱아 흰둥이까지 개성 만점 짱구네 가족들의 일상을 그린 만화 짱구는 못 말려 크레용 신짱으로 1990년 8월 연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말아 듣는 철부지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우픈 애안을 그린 청년대상 코미디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초반 단행본을 보면 좁히고 싶은 수준의 깐족거림과 미친 수위에 색드립을 하다가 처맞고 피 철철 흘리는 짱구 모습이 일반적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수위 높은 성인 작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연재 출판사인 후타바샤 잡지들이 망하면서 연재처도 중간중간 바뀌고 귀염둥이 짱구가 미친듯한 인기를 끌게 되고 더욱이 짱아까지 신캐로 등장하게 되면서 과한 색드립, 사회풍자, 블랙 코미디의 색채는 쫙 빠지고 전연령이 볼 수 있는 코미디 국민만화로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미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신짱은 1억 4,800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일본 4대 국민만화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만화 기준 2024년 올해 34주년째를 맞이했지만 매년 극장판도 나온 듯 여전히 전성기 못지않은 꾸준한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짱구가 미안의 완성풍월에 들어간 건가요? 신짱의 원작자이신 우수이 요시토 작가님이 지난 2009년 9월 11일 등산을 갔다가 향년 51세의 젊은 나이에 실족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후 미발표 원고까지 모아 2010년 2월에 1050권호 크레용 신짱은 우선 완결을 맺었다가 이후 작가님의 자녀와 제자분들께서 연재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본래 원작가 우수희 선생님이 생전에 크레용 신짱을 몇 년 안에 완결낼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신 탓에 우수희 선생님이 직접 구사한 결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기에 미안의 완성 풍월 첫 번째 작품으로 짱구를 선정해봤나이다. 운명에 저항하는 자, 가치의 여정을 그린 일본 다크 판타지의 정적 베르세르크.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에게 억가당한 가츠 그저 살아남는 거에만 충실했을 뿐인데 지가 매일 하면 깝죽거리는 미친놈이랑 썸 탔다가 몇십 년째 그리피스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는 가츠의 인생을 그린 만화 베르세르크. 이런 베르세르크 하면 떠오르는 것은 거장 미우라 켄타로의 인생을 담아내 경외감이 들게 만드는 미친 작가 실력, 긴장감 넘치는 잔혹한 서사, 그리고 극악의 연재 속도였죠. 그렇게 몇 달에 한 편이 나올까 말까한 연재 속도에도 매 에피소드마다 그야말로 인생을 갈아넣은 수준의 작가 퀄리티를 보여주니 팬들은 느리지만 그래도 연재를 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하지만 미우라 켄타로 선생님이 21년 5월경에 사망하시게 되면서 베르세르크라는 명작도 그대로 미안의 완성으로 남을 것이라는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생전 직접 결말을 전해들은 짱치 모리코우지 검수 제자인 스튜디오 가가분들이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연재를 재개하게 되면서 어쨌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베르세르크의 결말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왜 이번 풍월에 넣었나요 선생님?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우라 켄타로 센세의 유지를 이어받은 분들이 그려나가고 있으니 이것 또한 베르세르크라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와 결말까지 전부들은 켄타로 센세의 영혼의 단짝 모리코우지 센세가 검수를 하고 제자들이 모인 스튜디오 가가분들이 그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우라 켄타로 센세의 베르세르크가 아니라면 베르세르크가 아니라는 의견도 지난 풍월들 속에서 제법 지지를 얻었기에 넣어봤습니다. 라노베는 하루이 시리즈 전과 후로 나뉜다. 지구대세 하루이즘을 만들어낸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 뻔하고 지루한 일상에 만족하며 살고 있던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기타 고등학교 신입생 쿄는 반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평범한 닌겐 따위에는 흥미가 없으니 외계인, 미래인, 이세계인, 초능력자들은 자신에게 오라는 미소녀 스즈미야 하루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쿄는 운명처럼 매차쿠차 하루이랑 엮이게 되면서 반강제로 SOS단에 가입하게 되고 문예부원 외계인 나가토 유키 2학년 선배 미래인 아사히나 미쿠루 전학생 컨셉 초능력자 코이즈미 이치키 등을 추가 단원으로 받아서 다같이 바보같은 활동하는 것이 대략적인 줄거리죠. 하루이는 2003년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이라는 제목의 1권을 시작으로 그야말로 일본 라노베계의 역사를 새로 써버립니다. 작품 부문 1위를 쓸어담으며 각종 수상 독식 만화판만 100만 부, 라노베 시리즈 총판은 2000만 부 이상 판매, 라이트 노벨 사상 최초 100만 부 판매 기록, 애니메이션화 이후로는 전 세계적 인기를 주도하며 라노베 작품들의
당시에 미적지근했던 애니안을 촉진시키면서 애니와 라노베의 어디서나 하루이 시리즈 속성 캐릭터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인 트렌드를 선도했죠. 이처럼 단순히 매출적인 부분을 넘어 라노베의 문화를 만들었기에 라노베는 하루이 작품 출시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오게 됐지만 연재를 안 해서 결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2003년에 처음 선보인 작품이니만큼 다들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소리 소문 없이 완결이 났나보군 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루이는 여전히 냈다 하면 순위권을 장식하고 있지만 작가 타나가 나가루가 그냥 이유 없이 경악 이후로 기한 없는 연중을 때렸고 9년 만에 기어나와서 2010년 직간을 발표, 그리고 또 4년 만에 극장을 24년 올해 최신간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연재 주기가 이렇다 보니 작가는 물론 팬들에게도 결말을 볼 수 없는 죽은 작품 취급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MZ들한테는 틀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참 팬으로서 가슴 아프더라고요. 라떼만 하더라도 가방에 하루이 시리즈 1권 정도는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국룰이었는데 05년생이 하루이를? 명작이 왜 명작이겠습니까?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읽히기 때문이죠. 개논리 압살! 주간 소년점프의 또 다른 역사를 쓴 비운의 여고생 연기 만화 액터주. 불행하고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여주인공 요나기 케이. 어릴 때 엄마는 돌아가시고 돈만 보내는 아버지의 돈을 쓰기 싫어서 자신이 직접 알바로 생활비를 벌면서 어린 쌍둥이 동생들을 키우죠. 그러던 중 돈 벌려고 우연히 본 연기 오디션장에서 세계 3대 영화제 입상 경력이 있는 무명 감독 쿠로야마 스미지의 눈에 띄게 되면서부터 메소드 연기를 할 줄 아는 미친 재능을 가진 요나기 케이는 경험을 쌓으며 진짜 배우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죠. 이처럼 일반적인 소년 만화, 그것도 주간 소년 점프와는 조금 결이 다른 성격의 만화였던 액터주였기에 연재 초창기에는 인기가 개같이 낮아서 연중을 걱정해야 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연애 생태계와 연기에 대한 흥미로운 연출로 인해 누계 300만 부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면서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하필 2020년 8월경에 스토리 작가 미치키 타치야가 걷고 있던 여중생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었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액터주는 연재 종료화되어 자연스레 미화하는 채로 끝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섹시 좀비 뽕빨물의 대명사 학원 묵시록.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로운 세계에 좀비들이 나타나고 주인공 일당은 학교 내에 쳐들어오는 좀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내용이 다인지라 새끈한 캐릭터들의 노출도 있는 그림으로만 주목을 끄는 그저 그런 B급 좀비 뽕빨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스토리 작가였던 사토 다이스케가 2017년 심질환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작품 역시 연재 중단되어서 결말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크게 애도하거나 진심으로 슬퍼하는 놈은 한국도 일본에도 없었습니다. 왜 why? 일단 사토 놈이 혐한을 일삼던 것과 더불어 업계에서도 일부러 완결도 안 내는 주제에 자기 작품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서 스토리에 한 소리만 해도 삐지던 쓰레기였던지라 하늘 양측에서도 미움받던 놈이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끝을 냈으면 하는 추억의 복싱 만화 더 파이팅. 패드를 벗고도 헤헤거릴 수밖에 없던 찐따 일보가 권투 선수 마모루를 만나면서 자신이 주먹질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프로 복서가 되기 위한 여정을 그린 만화 더 파이팅. 모리카와 조지가 내일의 조를 무지성 서킹하던 중 아무도 비슷한 작품을 내지 않자 1989년에 자신이 직접 그리게 된 것을 계기로 세상에 나온 만화입니다. 그렇게 더 파이팅은 코단샤의 대표 만화가 되어 24년 현재까지 141권에 달하는 단행본, 주간 소년 매거진 역대 최장수 연재자, 일본 1억부 클럽 만화 가입 등 지금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생각은 1도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명색이 근성 노력을 내세우는 복싱 만화인데 주인공 일본놈이 세계 챔피언은커녕 연패 중인데다가 대머리도 되고 더하여 펀치 드렁크 증상도 보이는데 은퇴하고 세컨도 시작하겠다고 주접을 떨고 있고, 반면에 진짜 주인공 마모루는 승승장구하고는 있지만 눈에 이상이 있는 게 거의 확정인지라 목표 바로 코앞에서 고꾸라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죠. 이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암울한 스토리 전개로 비록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재가 되고 있지만 완결이 정상적으로 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쁜 놈들을 위한 판타지, 미워할 수 없는 나쁜 만화 블랙 라군. 음지 출신 만화가 히로의 레이가 2002년 연재를 시작한 B급 느아르 만화 블랙 라군. 본사 명령으로 동남아 해외 출장 갔다가 회사에서 도사구팽당하고 그대로 라군 상해에 합류하게 된 로크로 록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죠. 그렇게 라군 상해에 합류한 록이 레이를 비롯한 동료 및 동네 주민들과 나쁜 일 하는 과정을 높은 수위로 라끈하게 그려낸 느아르물이기에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작가의 마인드와 연재 속도 때문에 완결을 보기는 매우 어려운 비운의 수작이기도 합니다. 2002년에 연재를 시작했지만 단행본은 고작 12권, 틈만 나면 연재
연재 중단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블랙라군 내팽개치고 신자에 갑자기 몰입하고 그러다가도 원래 그쪽 출신답게 동임 활동에도 매진하기도 하죠. 더하여 연재 속도에 항의하는 독자와 기백까지 벌이는 등 기행까지 일삼고 있는지라 라군상의 멤버들의 과거 떡밥 같은 꿀잼 장기 에피소드들은 찍먹만 겨우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앙앙앙 난 니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생긴 것 하나만 해도 그냥 좁히고 싶은 우리의 노답소녀 노진구를 구원하러 진구 현손자의 요청으로 미래에서 온 로봇 도라에몽이 선심 써서 해결책과 함께 도구를 빌려줬다 하면 범죄나 범죄는 다 저지르다가 참교육당하는 과정을 재밌게 풀어낸 덕분에 일본의 국민 만화로 등극하죠. 그렇게 1970년에 연재를 시작한 도라에몽은 원래도 진구의 개패급 쇼가 매력이 옴니버스 스토리인데다가 한번 결말 내려다가 독자들의 반대로 완결이 무산되면서 평생 그려질 작품이긴 했지만 작가이신 후지오 선생님이 도라에몽을 그리다가 쓰러지신 후 끝내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1996년 향년 6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도라에몽은 1997년도에 미안의 상태로 끝이 나버리죠. 일본 문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만화. 죽기 직전의 순간에서조차 작가가 혼신을 다해 그렸던 것 때문에 끝을 암시하는 몇몇 과거 에피소드와 도시전설 같은 동인지 결말이 정설처럼 퍼져나갔지만 도라에몽은 공식적으로는 결말을 맞지 못한 미안의 완성으로 끝이 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달달한 순정 만화에서 미완결의 이유가 더욱 가슴 아팠던 장난스러운 키스. 집이 갑자기 무너지게 된 탓에 자신이 고백했다가 개같이 차인 남자랑 동거를 하게 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순정 만화 장난스러운 키스. 애니로도 나오고 일본과 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드라마화까지 되면서 미친 인기를 끌었기에 다들 정상적으로 완결이 난 줄 알지만 작가인 타다카오루 선생님이 이사준비로 대리석 아래를 청소하던 중 고개를 들다가 머리를 부딪힌 것을 계기로 99년 3월경 38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되면서 미완결로 끝이 나버린 안타까운 작품입니다. 작품이 더욱 재밌어지는 전환점에 사망했다는 점, 작가 사후에도 그 인기를 토대로 꾸준히 애니화 및 드라마화 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 미안의 완성작이죠. 명작은 시대가 변해도 기억된다. 트리니티 블러드. 대재앙으로 문명이 멸망한 먼 미래, 이종지성제 흡혈귀와 인류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암흑의 시대를 배경으로 그린 요시다 스나오의 다크 판타지 소설 트리니티 블러드. 독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와 완성도 높은 설정과 세계관로 매니아들에게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죠. 트리니티 블러드는 작가인 요시다 스나오 선생이 자신의 당선자 제노사이드 엔젤 반역의 신들을 수정하여 2001년도부터 발매를 시작한 작품인데 높은 퀄리티와 1년에 무려 평균 4권씩 추가하는 성실한 연재를 통해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연재가 종료되어 버리죠. 본 궤도에 진입하여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스토리. 높은 인기에 힘입어 만화판 1권 발매, 2005년 애니메이션 방영 임박 등 앞으로 좋은 일만 남은 시점에서 요시다 스나오 작가가 2004년 7월 급성 폐경색으로 34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트리니티 블러드 시리즈는 안타깝게 미안의 형태로 결말을 맞이했고, 아쉬운 대로 만화 코믹스 파이나도 원작자가 남긴 자료를 토대로 완결을 내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자료가 부족했는지 ROM 6권까지의 내용을 담은 21권 끝으로 만화판마저도 중간에 연재가 끝나버립니다. 이처럼 생전의 높은 인기와 작가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 스나오의 고향인 후쿠오카의 한 도서관에는 그가 남긴 작품과 원고들을 담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트리니티 블러드는 틈틈이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일러스트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번 붕어에서도 다 담지 못했지만 미완의 완성으로 끝나는 작품들은 그 이유들이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작가의 이유 없는 연중, 범죄 연루, 갑작스런 사망, 연재처의 사정 등등, 그 중에서도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 주된 이유인 경우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그러니 결말을 못 냈다고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고 범보 엔딩을 내는 만화라고 무작정 억까하기보다는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구독자 나으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미완의 완성풍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